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을 어디에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너무 사고 싶은 데도 있고요. 아, 나 정말 이 가게는 정말 사고 싶은 게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이 디스플레이 그게 뭔데? VMD? 그것도 뭔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품을 잘 팔기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 쏙쏙 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갑 교수입니다. 노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품의 가치, 매장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디스플레이. 차별화된 상품 진열과 연출은 물론 특별한 감각과 경험이 필요하다. 디자인, 색, 조명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전략의 핵심 노하우.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디스플레이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뭐 까짓 거 대충 이쁘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비주얼, 네. 머천다이징, 상품 기획의 시각화라는 뜻이고요. 시각화. 네네. 그러니까 팔리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D는 뭐예요? VMD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요. 아,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가 VMD예요? 네네. 그런데 VMD가 필요한가요? 네. 이제는 디자인은 이제 너무 많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말고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VMD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거 하면 매출이 늘어요? 매출이 안 늘면 하라고 안 하죠. 아, 되는구나. 당연히. 아, 근데 배워야겠다. 이제 VMD라는 게 이 용어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이 VMD를 가장 많이 적용한 데가 아마 유통업체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백화점. 아, 네. 어떤 유명한 스포츠 매장을 지나간다거나 명품 매장을 지나간다거나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사고 싶다. 그렇죠. 네, 아니면 돈이 없어 못 사도 눈은 보고 싶다. 그렇죠. 네, 아이쇼핑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뭔가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그렇죠. 끄는 매력이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와이프가 지나가다 뭘 보고 있으면 아,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더 보고 있어. 아, 사줘야 되는 건가 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왠지 찔리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만드는 네, 기술이구나. 그렇죠. 아, 간단하네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건 일단은 판매 효율을 높여주고요. 네. 그리고 내 매장을 차별화된 매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VMD의 기능입니다. 다른 매장과의 차이점. 네네. 제가 공부하다가 봤더니 이 마트 같은 데 보면 이 순서, 높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전략에 제가 당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기술이죠? 네네. 네. 그걸 어떻게 아셨네요? 제가 당해봤구나, 맞아요. 당해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 오늘 애들 주려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왔는데 지금 이것들은 뭐지? 난 왜 20만 원을 썼지?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VMD에서 연출, 진열 이런 단어를 사용하던데 연출과 진열이 달라요? 네, 연출하고 진열은 다릅니다. 그래요? 네. 말 그대로 매장 안에 상품을 쫙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진열이고요. 연출은 말 그대로 쇼윈도우나 아니면 매장에 들어갔을 때 포인트 되는 부분에 연출하는 게 연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영화 배우. 감독님. 감독님. 네, 내가 감독의 눈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이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유럽풍 가게의 면모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것이 연출인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에 뭘 올려놔야지. 그렇죠. 이것과 이건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지. 이게 진열인 거고요. 네. 그렇죠. 아,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좀 배우는 겁니다. 저는 진화합니다. 그러면 이 VMD의 어떤 기본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네,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아주 기본적으로 VP, IPP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 진하기 시작했어.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네. 겁니다. VP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쇼윈도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네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매장을 들어오게끔 하는 거. 아. 네, 그게 VP고요. 그리고 PP는 포인트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매장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딱 끄는 상품들, 아하. 눈에 딱 보이는 상품들, 네네. 그게 이제 PP고요. 네. 그리고 IP는 말 그대로 행거에 쭉 진열되어 있는 아니면은 폴딩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품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분들은 비주얼 머천다이징, VP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내 가게를 꾸미는 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 가게에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것, 그리고 들어와서 내 가게를 이렇게 보면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그리고 세세히 물건을 살펴보는 것, 이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럼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나요? 네. 허준 씨가 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셨을 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아유, 좋죠. 그냥 뭐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벗겨서 입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고. 예, 정말 뭐 가면 너무너무 눈이 휘둥그레지죠. 가셔서 뭔가 이렇게 풀로 그렇게 사고 싶으셨던 네네. 그것들이 다 VMD 전략에 다 들어가 있는 전략이라고요? 것들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 옷이 예쁘네. 아, 그러니까 나는 겨울 외투가 필요해서 갔는데 그 겨울 외투에 맞춰서 포장되어 있는 이것들도 사실은 다 사라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코트를 하나를 사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모자도 사고 싶고 그 안에 셔츠도 사고 싶고 그 밑에 바지, 신발 그리고 머플러까지 같이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저희 VMD의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거든요. 와. 근데 그 심리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사실은 근데 이게 VMD가 자칫 잘못하면 네. 사람들에게 나쁘게 뭔가 더 사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런 어떤 내가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돈이 안 들어가면서 매출 올릴 수 그러니까 있네. 배치를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눈높이에 할 것이냐, 어떤 구성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을 관심 가져도 훨씬 더 소비자도 좋고 사업자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매장에 원래 그냥 있던 매장인데 이거 순서를 바꾸거나 위아래를 바꾸거나 뭐 이런다고 매출이 달라져요? 제가 한 예 중에 정말 매출이 700%가 오른 경우가 7배요? 있어요. 네, 7배. 2달 만에. 거기가 국도변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네. 앞에 주차장이 크게 있고 아, 뒤쪽에 그런 이제 스타일 매장. 그런 매장이었는데 차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그 현수막 같은 게 있어야겠다. 만약에 세일이 뭐 70%다, 50%다 하면 세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보이는 네이비 컬러의 노란색으로 70에서 50을 적어서 일단 한쪽 윈도우를 다 막자. 그러니까 거기 예전에 원래 형태는 마네킹이 쭉 그냥 있었던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마네킹 다 멀리서 가려버리고. 마네킹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가 필요가 없지. 없어서 그냥 윈도우 하나를 다 가렸어요. 그리고 그냥 70에서 50으로 했더니 일단은 고객들이 차를 타고 일단 들어오세요. 그렇죠. 멈추. 세일이다! 네. 그리고 거기는 바깥에서 윈도우를 보는 것보단 들어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쇼윈도우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차를 멈춰섰잖아요. 그래서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 매장 입구에다가 마네킹 포지션을 잡아준 거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마네킹의 매출이 그러니까 갈아입힐 때마다 다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권이 내 매장의 상권에 맞는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요. 마네킹이 꼭 쇼윈도에만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나 진짜 장사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저희가 VCR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옷들로 시선을 끄는 이곳은 바로 빈티지 옷가게입니다. 그
그런데 대체 이 인형은 뭘까요? 이게 홍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희는 보시다시피 골목 상권에서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어서 유도인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형물 때문에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서 한 번씩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객을 이끄는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략이 있다는데요. 이쪽 보시면 저희 손님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매주 디스플레이 변경을 하고 있고요.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손님분들이 느끼시기에 신선하거나 재밌다는 느낌이 안 들면 이 샵을 전체를 다 둘러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드시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팔고 있는 밀리터리룩 컨셉에 맞게 진열된 소품들은 직접 해외에 나가 공수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고객의 편리한 구매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통의 빈티지 옷가게와는 차별화되는 점이라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보면 약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구분이 없이 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섹션이 잘 나눠져 있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잘 돼서 그런 걸 찾는 게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PP 부분들도 되게 연출을 잘하고 계시고요.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 분위기에 맞게 되게 연출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밖에서 눈 사로잡았죠? 네. VP 됐죠? 네. 들어가서 분위기 보니까 PP 너무 잘 돼 있죠? 네. 진열가 돼 있는 모습 IP까지 완벽하게.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게다가 소재와 컬러의 디테일까지 신경 썼다는데요. 디스플레이 하실 때도 이제 기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본인 기준에서만 맞추지 마시고 최대한 손님이 오셨을 때 편하게 보실 수 있고 흥미가 가게 이 샵에 들어왔을 때 잠깐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랜 시간 샵에 머무를 수 있게끔 구성을 갖춰놓는 게 빈티지 옷도 새 옷처럼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의 전략. 이 작은 차이가 매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밖에서 안을 쳐다보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 정말 중점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색깔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컬러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예. 혹시 그러면 어느 브랜드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커피 하면 떠오르는 있죠. 색깔 하나 초록색, 있죠. 초록색. 예, 그 말을 하셨네. 또. 소상공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테마색은 뭐냐? 너의 메인색은 뭐냐?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어쩌면 상품이나 브랜드보다도 머릿속에 더 많이 기억이 남는 게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컬러가 있어요? 그 업종에 맞는 컬러가 있죠. 그래요? 네네. 음식점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 들어가면 식욕이 조금 반감될 좋아요? 수 있죠. 네네. 오. 오히려 붉은 계열의 컬러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오. 식욕을 자극하고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색깔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다 식당이 다 빨갛지가 못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인터넷을 보고 계시다면 뭐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미지 스케일. 예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색 이미지 스케일 이렇게 쳐보면 색깔을 어떻게 조화롭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난다 이런 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좀 온화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 또 아니면 우리 집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게 좋아. 또는 우리 집은 뭐 약간 점잖은 느낌이 아니면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프레티한 느낌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집에 맞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해야 되나요?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공짜입니까? 예, 공짜입니다.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만 검색해 보셔도 난 우리 가게의 테마색을 못 정하겠어 라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도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진한 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무채색이 있는 게 좋아요? 보통은 밝은 것부터 어두운 거.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밝은 거부터 안쪽으로 어두운 거로 배치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요. 그리고 맑은 것부터 탁한 거. 맑은 것부터 탁. 네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매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컬러 배열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조명이 사실 요즘에는 한낮에도 안에 상품들엔 다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두워서 켜는 게 아니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켜는 겁니까? 뭐 당연하죠. 조명이 과거에는 그냥 밝게 하는 용도라고만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특히 이제 조명이 그것도 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명 안에도 색이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쇼핑하러 가서 옷을 입어봤는데 네. 뭐 디자인도 다 좋고 옷도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피팅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영 안 예뻐. 뭔가 안 예뻐. 네. 오늘은 얼굴도 좀 칙칙한 것 같고 몸도 조금 더 뚱뚱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그 조명을 살펴보시면 조명의 각도나 조명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 몸이 잘못한 건가요? 조명의 색깔이 백열등하고 이제 형광등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네네. 예.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앞에서는 사실 제 얼굴이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 백열등이 좋군요. 네네. 백열등이 약간 노르스름한 게 여자도 훨씬 더 아하. 피부 혈색도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각도도 중요한데요. 각도도 그냥 위에서 그냥 내려오게 되면 얼굴에 그림자 가지고 아하, 그러네. 네, 옷이 정말 살지 않아요. 어허. 그래서 각도도 한 35도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줘야 전체적인 옷이 되게 예뻐 보이면서 얼굴도 예뻐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쇼핑을 하게 되죠. 특별한 디스플레이 전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쉴 새 없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이곳은 바로 앤틱 가구점이라는데요. 저희는 일반 가구점보다는 훨씬 더 손님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실내보다는 이 바깥으로 물건을 많이 빼놨어요. 아무래도 이 고가의 수입품들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저렴한 가격부터 천천히 보시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작은 소품들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유럽의 작은 플리마켓을 연상시키는 바깥 매장. 이곳에는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을 진열해 두는 것이 포인트라는데요. 작은 소품들부터 살펴보게 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을 묶어두는 것이 이곳의 전략. 시장에 온 것처럼 편하게 가구를 둘러보다 보면 안쪽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답니다. 네,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천천히 저렴한 물건을 구경하시다가 주부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본 매장으로 들어가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문턱을 낮춰 손님들의 발길을 본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 매장 안쪽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바깥 매장과는 가격대부터 확연한 차이. 고가의 앤틱 가구에 걸맞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집 거실과 안방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소품들을 함께 전시하는 거랍니다. 가구와 어울리는 소품들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 이 소품이나 인테리어 용품도 같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소품을 많이 이렇게 같이 겸용해 갖고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디스플레이 전략 그 두 번째는 바로 조명이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을 내는 조명은 자연스럽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데요. 이처럼 판매할 제품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만으로 디스플레이가 완성된다는 사실.
본인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인테리어 잡지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컨셉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케어라는 그 네. 매장을 개요. 네. 가면은 네. 침대 하나를 아이 침대 하나를 보러 갔는데 이 침대에는 당연히 저 쿠션이 있어야 되고 이 쿠션 옆에 당연히 저 양탄자가 깔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저 시계가 달려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이런 모습이라 야 이거 구성을 참 잘해놨구나. 그리고 침대만 사려고 봤더니 다 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침대 하나만 사러 가면 침대만 쫙 있는 가구점에서 이 침대 아니면 이 침대 네. 그렇게 선택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방을 제대로 그냥 꾸며서 방처럼 보여져서 그 안에서 이 침대를 사고 이 책상을 같이 사고 그리고 거기에 침대뽀하고 이런 쿠션까지 같이 살 수 있게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객단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거를 해주는 게 VMD의 역할입니다. 그 전문 용어 우리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객단가 높이. 네. 그런데 단골 고객들은 사실 이 가게 분위기가 좋아서 또는 뭐 배열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가 맞으니까 단골 고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네. 신규 고객을 좀 유치하기 위한 VMD도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신규 고입을 유입을 하게 되면 네. 쇼윈도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갈 때 사실 지나가는 순간에 그 쇼윈도에 지나치는 순간은 거의 0.1초예요. 네. 네, 그 0.1초에 딱 그 쇼윈도 앞에서 딱 멈춰 서게 하는 거. 네, 예를 들면 일반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네. 소매점 같은 경우는 아마 파사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익스테리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를 나도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눈을 확 주고 들어오게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뭐 예를 들면 뭐 N사 거를 쓰시든 G사 네. 거를 쓰시든 들어가셔가지고 파사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는 뭐 그와 유사한 용어들 다 좋습니다. 어떤 용어든 파사드, 익스테리어 예. 이렇게 검색해보면 검색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이미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점포들의 아마 외향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그걸 가만히 보신 다음에 두 번째 내 것도 사진을 찍습니다. 내 점포. 물론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은 내 점포가 없겠죠. 네. 그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점포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이렇게 싶다. 할 거야.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외향의 어떤 파사드에 어떤 익스테리어의 점포에 들어가고 싶을 것인가. 그걸 아마 보신다 그러면 나도 이런 색상으로 이런 조명을 이런 간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돈 안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 디스플레이 우리 진열하고 연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로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돈 별로 안 들어가고 이거 하면은 정말 확 바뀔 수 있어요. 뭐 이런 비법 없어요? 저는 비법이라는 것보다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장을 매장 안에서 점주님 입장에서 보세요. 아하.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건 고객의 입장에서 어느 날 하루는 들어와 보고 바깥에서 내 매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 매장이 어떤 느낌인지를 고객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매장 안에 들어와서 고객의 동선으로 한번 걸어보시고 아하. 그랬을 때 어디가 눈에 들어오고 어디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거를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내 매장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어떤 종류의 그 장사를 하시던 고객 입장에서 바깥에서 한번 바라보고 네. 문 열고 들어와 보고 네. 내가 만약에 옷집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볼까라는 식으로 한번 네. 둘러보고 네. 교수님께서는 또 조언해 주신다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잘하는데요. 끝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VMD를 되게 잘한 가게가 있었어요. 보통은 그게 이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놓으시면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소비자의 마음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이걸 바꿔줘야 될까요? 계절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계절마다. 어. 아니 근데 어쩌면 어떤 건 매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어떤 건 일주일마다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한 달마다 바꿔야 되는 것도 그러네요. 있고 이걸 고려해야 처음에 거기 투자를 하실 때도 이걸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려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VMD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 생각 안 하시면 아무리 잘 되던 가게도 빠르게 망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멋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좀 요즘 분위기하고 달라요. 느낌이 트렌드에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이미 그때 바꿨어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시고 처음부터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돈을 안 들이고도 가게의 분위기라든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 싶은 가게, 이걸 만드는 방법들을 쭉 한번 설명드렸으니까요. 오늘 방송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게는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노력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컬러에도 무슨 법칙이 있어요? 방법이 있죠. 오. 네, 보통은 고객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서 보통은 배열을 할 때도 왼쪽이 밝은 거부터 오른쪽이 어두운 걸로 그렇게 진열하는 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매장 입구에서 안쪽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앞쪽이 밝은 거부터 뒤쪽이 어두운 걸로, 그리고 앞쪽이 맑은 거부터 뒤쪽이 탁한 걸로, 그리고 앞에서 밝은 거에서 어두운 걸로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밝은 느낌으로 가다가 점점 짙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네.